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목까지 차가지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의 90%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5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4억 5천을 갖고 있다, 그리고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9억 원만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가지까지 차서 어떤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20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 20억까지 오르다 보니까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후순위 대출을 받아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시세가 상승기에서는 괜찮았죠. 그런데 이 시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신축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축 사업이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비비라는 거를 3%에서 5% 정도를 마련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신축 사업인데, 이 경우에도 5억을 갖고 있으면 4억 5천을 갖고 있다, 10억 원을 갖고 있으면 나는 9억 원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혹시 모를 변수들이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을 갖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모자르는 돈이 1, 2천만 원만 모자르게 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하지 마라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될 놈만 해라라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투자는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엑시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엑시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 남들이 봐도 먹을 만한 게 있어야지 팔리게 되는 거죠. 남들이 봐도 저기 뭐 먹을 게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내 것을 사줄 텐데, 그래야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엑시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뭐든 간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치가 엄청나게 좋아. 가격이 좀 비싸, 그래 내 건 가격이 비싼데 이 위치에 이거 봐봐, 여기서 1분밖에 안 걸려 라든가, 아니면 남들은 주변에서 전부 다 10억 원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얘를 5억에 샀어. 그래서 8억에 매각을 할 수가 있어. 아주 저렴한 가격,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장래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남들이 봐도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사례고요. 그래야 내가 엑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상업용 건물일 경우에는 정말 반드시 될 놈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주거용 건물하고 상업용 건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상업용 건물이 구분 상가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업용 건물일 수가 있는데, 주거용의 경우에는 가격을 좀 낮추거나 인테리어를 좀 손을 보고 옵션을 좀 더 집어넣게 되면은 임대가 되거나 아니면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업용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어떤 그 상업용 용도로 장사가 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안 들어오죠. 임차인의 경우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매각을 할 때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매각이 안 되죠.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 상가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집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은 얘는 거저 쓰라고 해도 관리비만 받고 빌려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옵니다. 인테리어 자기가 해야 되고 거기에서 관리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상업용 건물일 경우에는 될 놈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 부동산 투자나 신축 사업을 할 때 나만큼은 다들 똑똑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 특출나게 똑똑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100% 거의 100% 확실하게 실패합니다. 특히 학벌이 높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은 이걸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라든가, 내가 원래 의도는 이렇게 갖고 있지만 돌려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모를 거야 라든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상대방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만큼은 상대방도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래들이나 사업 얘기를 진행을 하셔야지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많이 배우신 분들, 학벌이 좋은 분들이라든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거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은 똑똑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일을 해야 된다. 행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싼 물건이 오거나, 아니면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물건, 아니면 나한테 이걸 소개를 해주거나 중개를 해준 사람만 가능한 물건,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들에게 툭 떨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행운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물건들,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싼 물건을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행운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거나 남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들리는 물건, 중개한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 행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세조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동산은 결국에는 시세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전부입니다. 전부.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내가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놓는 신축 건물이 이 가격이 확실하다라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구와 만나더라도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내 말이 맞는 게 더 근거가 확실할 때, 그 동네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이 금액은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임과 권한을 남한테 100% 넘기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책임과 권한을 일부 위임을 할 수는 있어요. 뭐 부동산 사장님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축이라 그러면 설계사무소 소장님이나 시공사 사장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일을 보시는 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책임과 권한을 위임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의 주인인 내가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신축 사업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책임은 돈으로 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신축 사업을 할 때 책임과 권한을 누군가에게 100%를 다 넘겨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도 내 거가 되겠지만은, 이 부정적인 결과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임과 권한을 일부를 위임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거를 100% 넘기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책임을 지는 거는 돈으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과 그 책임과 권한을 절대로 100%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될 놈만 해야 된다. 특히 상업용 건물, 상업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는 놈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나 신축을 할 때 상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만큼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싼 물건이 나에게 오거나 이런 류의 행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행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루트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그런 물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처음과 끝이 시세조사다. 이 시세조사에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부동산 투자, 신축 사업에서 책임과 권한을 위임을 할 수는 있지만 책임과 권한을 100% 넘기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책임은 결국에 내가 본인이 돈으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임과 권한을 100%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나 이 신축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 다르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나 소형 신축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